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세계 한자학 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경성대학교 2008년부터 한국한자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국내 한자 연구의 중심에 서왔는데 21세기에 웬 고리타분하게 한자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융성한 이 시대에 오히려 한자의 가치와 의미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경성대 중국학과 하영삼 교수 초대해서 최근 개관한 도서관 소식부터 한자의 가치와 매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루 좀 나눠보죠. 하영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대에서 중문학을 전공하셨고 대만에서 한자학으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중문학과 한자학 그리고 한문학 이 비슷한 듯 달라 보이고 익숙한 듯 하면서 생소하거든요. 각각 어떤 학문이고 교수님께서는 뭘 연구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 중문학은 그야말로 네. 중국의 언어 문학을 연구하는 거고요. 한문학은 우리가 이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자료들이 거의 한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한자로 돼 있는 우리의 어떤 자료들을 연구하는 게 한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어떤 기초가 되는 한자를 연구해요. 그걸 한자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한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변해왔고 또 여기에는 어떤 사유가 담겨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08년부터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이 독보적이라고 들었는데 연구소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요. 근데 연구소는 사실 그 대학의 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연구소가 좀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이런 전문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한자 자료들을 모으고 해석을 하고 또 우리 관점에서 한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세계로 이제 발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국 한자 연구소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세계 한자학 도서관을 개관하셨는데 이 세계라는 단어가 우선 눈길을 끌었거든요. 한자라는 게 한중일 그리고 뭐 베트남 정도 이 동아시아의 전유물 아닌가 싶은데 굳이 세계라는 단어를 붙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자는 우리 인류가 만든 굉장히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가지고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자는 지금 우리 한자 문화권 한중일 뭐 베트남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외에도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기왕에 이 한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 중국 자료뿐만 아니라 네. 구미에 있는 저술가들의 어떤 저작들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한 곳에 한번 모아서 우리가 허브가 되는 그런 기초로 삼자 해서 그래서 전 세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소장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또 이 도서관 자랑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랑까지도 함께 해주시죠. 뭐 지금은 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00권 정도 수집을 했고요. 네. 저희들 한 내년까지 10,000권 정도 더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수가 아니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거 혹은 개인이 사기 힘든 이 고가의 어떤 자료집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출토된 여러 가지 그 신진 자료들 이런 걸 사진으로 이렇게 모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방대하기도 하고 또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소장하기 힘든데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 한 곳에는 어쨌든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런 걸 자료를 중심으로 모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세계의 모든 한자 학자들이 그 저작들을 지금 거의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건 조금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도서관의 위치가 예. 또 제가 또 경성대 근처 살아서 아는데 그 스커시가 예. 있는 장소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어때요? 저도 그 도서관 개관했을 때 이제 스쿼시를 치고 이랬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뭐 앞으로 얘기할 어떤 창의적 개념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 도서관하고 체육관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합친 게 경성대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네. 지겨우면은 책 보고 책 보다가 뭐 잠이 오면 가서 수영하고 스쿼시하고 또 영화 보고 와. 또 와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전부 지금도 좀 그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1층 중앙 로비에 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소파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누워서 집보다 더 편하게 해야 책을 읽을 수 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다 해독이 가능한지 한자를 도대체 얼마나 알아야 이런 뭐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교수님도 다 모르시네요. 아유 그럼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계 한자학회를 만들어서 네. 전 세계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이제 해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록된 가장 큰 사전에 한 8만 5천 자가 들어있는데 근데 그걸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한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를 쓰면 되는가? 중국에서는 한 3,500자를 교육용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000자 내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뭐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한자는 개별 한자 그걸 다 인수분해하듯이 분해를 하면 됩니다. 한자를. 예. 그래가지고 공동 요소를 모으면은 그게 이제 기초자인데 그게 한 300자, 4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기초자라서 거의 그림에 가깝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그림 보듯이 보면서 익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하나 쉽게.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인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인자거든요. 인자죠. 그리고 목자는 아시잖아요. 위에는 나무 목자. 나무 목자는 밑에는 뿌리고 위에는 가지고. 네. 그럼 이게 사람이고 목 나무예요. 네. 그럼 이 두 글자가 이제 합쳐지면은 휴자. 실휴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학볕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쉬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실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쉬면 좋죠. 네. 그래서 좋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하다는 뜻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 쉴 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좋다는 뜻도 있군요. 예, 그렇죠. 예. 한자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은 게 이미 기원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그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이어온 것도 놀라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 한자가 지금 뭐 사실 기원은 훨씬 전입니다만은 지금 형태를 가진 게 BC 13세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3,300년 전 최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쓰이는 게 이제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문명의 특징이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하버드대학 고고학과에 세계적인 이제 권위자 장광직 교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중국 문명의 특징을 연속의 문명이다. 서구 이제 단절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렇듯이 한자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특성하고 서로 맞물리는 거지 않겠는가. 사실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 한 500년 더 됐나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가면은 논어를 읽고 이러거든요. 네. 논어가 2,500년 전의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2,500년 전의 텍스트를 그냥 별 기초 없이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게 네. 그만큼 이 중국의 역사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도 지금까지 쓰이게 됐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중국 문명의 특징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자를 사용하는 인구를 보면 한중일을 비롯해서 대만, 베트남 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인구가 한 10억 명에 달한다고 예. 들었거든요. 시간은 물론 이 공간을 초월해서 통용되는 문자가 한자인데 요즘은 이 한자를 고리타분한 이 구시대 유물처럼 여기지만 한자에 숨겨진 가능성과 기회 그리고 쓸모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뭐 사실 고리타분하게 이제 느끼게 된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한자가 그렇지 않은데 네. 굉장히 이제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고 옛날 수준에 맞춰서 가리키니까 지금 현대하고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한자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뭘까? 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 혹은 지금 AI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막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맞아요. 미래 시대하고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직관적이잖아요. 네.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챗GPT라든지 테슬라의 그 FSD 그 자율주행 네. 이 모듈들을 처음에는 막 그 프로그램하고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람처럼 보고 느끼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문명을 보통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누잖아요. 네. 저쪽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를 썼기 때문에 알파벳 중심주의, 우리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여기는 이제 뜻글자인 한자를 중심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문명 간에는 이 문자 차이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네. 사유적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저쪽이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는 굉장히 구상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다음 종합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문명 속에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진 한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더 적절하게 쓰고 앞으로 어떤 발전하는 자산으로 삼을 건가 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요즘은 이 중고등학교에서조차 한자 교육이 필수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나 자식 이름은 물론이고 본인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자, 금요일로 오해해서 과제를 못 난 대학생들 이런 뭐 이 대화들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갈수록 한자에 대한 이 소양이 얕아지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제 서구 문명이 강해지면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나쁜 거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서 한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인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버리고 갈 것인지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우리가 15세기에 이미 알파벳 문자에 해당되는 한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자 문명과 그다음에 알파벳 문명을 같이 갖고 있는 DNA를 갖고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최근에 서구에 이제 서구 문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문명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네. 한자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아니고 굉장히 활용해야 될 자산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갖고 있다면은 네. 진짜 하나의 중요한 도구를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반을 더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데 혹은 깊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한자가 중요함을 알려줘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필요를 느껴서 한자 공부를 이제 시도해봤는데 워낙 양도 많고 또 소리가 아니라 형태를 기억해야 된다는 이 한자의 특성이 쉽진 않거든요. 네. 공부를 해도 뭐 그때뿐일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한자를 경험한다? 아니면 공부한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무슨 공부에 왕도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 좋은 방법은 있거든요. 네. 계속 반성하면서 새로운 또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이름 이상한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이요? 네. 한자야 미안해. 한자야 미안해. 네, 책 이름이 한자야 예,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뒤에 부제가 네. 두 권인데 하나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하나는 너무 재밌어서, 뭐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미안한 겁니까? 예. 잘못 오해한 거죠. 근데 한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재미있고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방법론 이런 거에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자를 기초자를 아까 3, 400자 이것을 어원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원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합칠 땐 단순히 숫자식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나무가 합쳐서 이제 시다는 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농경 사회의 어떤 노동 이런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적 해석까지 이 통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자는 더 이상 굉장히 우리가 외워야 되고 굉장히 산발되어 있는 규칙이 없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굉장히 조직점이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까지 고대에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한자는 결코 네. 아까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자를 모르는 게 이제 별로 흠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 타박하듯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자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한창 한자 공부를 할 때 언어의 깊이 또 말의 맛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자가 워낙 그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가장 기초자. 예를 들자면은 기초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슴녹자도 있고 소우자도 있고 양양자도 있고 개견자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걸 보면은 다 사슴을 그리고 개를 그리고 양을 그리고 소를 그렸어요. 이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한번 보면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냐. 개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개의 코를 그리면 이게 냄새 맡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양은 또 여러 가지 집단 생활을 한다든지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 군자에 보면은 양양자가 들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은 굉장히 특이하게 중국에서 일찍부터 가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신화적 요소하고 많이 신화적 요소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굉장히 정의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울 의자 윗부분에 양양자가 들어있고 그렇네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숭상했기 때문에 아름다울 밑자에도 보면은 네. 위에 양자가 있고 그러네요. 밑에 그 큰 대자예요. 큰 양.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거죠. 실용적인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좀 나쁜 건데 예. 주입식으로 예. 이게 아름다움이고 예. 이게 뭐 군집할 때 군이고 이렇게 외웠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딱 나누면은 나눠서 얘기하니까 큰 양 어려네요. 이꼴 아름답다. 그럼 미의 출발이 뭐냐? 굉장히 실용적인 거다. 우리한테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갖다 줄 수 있느냐. 네. 이것을 아름답게 본 거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초자부터 그것을 종합하고 그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원과 그다음 그 배경에 있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쓰여져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들, 그 사용 환경 이런 거에서 반영된 어떤 내용들, 그건 이제 문화적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한 편의 스토리처럼 네. 한 글자 가지고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쩌면 한 글자 가지고 무슨 단편 영화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수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이 글자에 대한 어원을 설명해 주면 쉽게 이 한자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계시다면서요. 애플리케이션 이제 뭐 어원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써보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각골 문자까지도 써볼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 어원 사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5,200자 정도 들어있는데 웬만한 글자들은 아마 이 글자가 옛날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가 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조금 실용적인 어떤 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좀 한자의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겠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이 요즘 문제가 어딜 가나 돈이 기준인 시대가 돼가지고 돈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로 모든 가치를 재단하는 현실 가운데 인문학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교양은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짝 연구소, 한짝 도서관의 존재가 더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활동 계획 그리고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남은 목표를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다 한자를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는 실제로 이제 기존의 한자를 어떻게 이제 지금 사회, 미래 사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과거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허브가 혹은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도서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네. 지방에서 그것도 사립대학에서 네. 이런 일을 한다고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는 독자들이 계셔가지고 그러세요?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전라도에 네. 있는 분인데 네. 이 옛날 청와대하고 교육부 이런 데다가 그 민을 넣어가지고 이런 시골에서 시골이라면 죄송합니다. 지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국가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국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네. 우리가 아직은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한국 한자 연구소와 우리 세계 한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조금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이 활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저희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 아이들한테 왜 한자를 가르쳐야 하는지 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죠. 꼭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께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릴 때 한자를 가르치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이제 그림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유를 확장해 가는가 이런 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창의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릴 때 막 그 두뇌가 발달할 때 이런 것을 학습을 했다면 그것이 이제 영원히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도구 이 문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자를 어릴 때부터 학습하게 한다면은 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자산을 보물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지 않겠는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보물을 지어준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장 하영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